안녕하십니까, 베타세입니다. 자, 오늘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제 특히 대형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앞으로의 전망과 좀 분석을 좀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또 꺼냈어요. 자, 1년 3개월인가 4개월 만이죠.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정말로 다 가지고 나온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사실상 작년에 9.13 대책이었죠. 자, 실패라고 봐야죠. 그죠? 그 이후에 뭐가 뭐 집값 안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총선,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어떤 민심 달래기 정책이기도 한데 무리수가 많다는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써 18번째 부동산 종합 대책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은 처음에는 투기 수요를 뭐 차단하겠다. 뭐 이런 취지가 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강남 아파트는 대출 끼고 못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서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로 좀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도 좀 깐깐해지는데 전세를 통한 뭐 갭투자라 그러죠, 우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달에 시가 9억 원 이상 초과 주입 주택 구입할 때 공적 보증 제한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서울보증에서도 이제 전세 대출 금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래서 사실은 고가 주택, 쉽게 얘기해서 고가 주택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결국은 뭐 노림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서민들 달래기도 좀 되긴 하는데 자, 요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 위축은 결국은 내수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길 가다 보시면 아유 이렇게 집도 이렇게 많은데 사람 별로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질까? 사실은 국가에 있어서 건설 산업은 기간 산업이란 말이에요. 건설이 죽으면 정말 나라가 다 죽는다 그러죠. 돈도 안 돌고 뭐 사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어떤 창출의 효과도 엄청 크기 때문에 건설 쪽은 뭐 좀 활발히 진행이 돼야 또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투기를 번지고 이런 비리들도 나오고 금융 정책들도 혼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뭐 옥죄인다 그러죠, 결국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출을 어떤 대출 억제도 나오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사실상 제대로 잡힌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서 사실상 서울의 뭐 집값이 몇 배 뛰었네, 강남은 몇 배 뛰었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뭐 집값을 못 잡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많이 좀 올라왔고 또 반면에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좋은 것도 물론 있어요. 유동성은 한계가 있죠. 즉 자금 시장, 우리나라 안에서 돌고 있는 채권이든 뭐 은행이든 그리고 나아가서 안전자산, 비안전, 그러니까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에도 뭐 중립위험, 뭐 고위험 이렇게 나누는데 주식도 위험자산에 당연히 속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죽으면 유동성이 좀 이득을 보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피해주들은 결국엔 뭐예요? 대출이 억제되니까 은행주들, 은행의 주수입 어떻게 보면 대출이죠. 주수입이 대출인데 대출이 억제되면서 피해보는 은행주들 그리고 당연히 건설주들도 뭐 피해를 보겠죠. 이런 주들 좀 차트를 분석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좀 자세히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뭐 GS건설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자, 좀 길게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GS건설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건설 다 바닥이었죠. 뭐 다중바닥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은 자리 다 바닥을 좀 찍었어요. 그리고 12월 초에 시장 좀 휘청할 때 한 번 더 뺐다가
어제 오늘 뭐 역시나 정책적인 효과로 인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바닥일 가능성도 많지만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더 불안하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혹시나 더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신규로 사시는 분들도 아이 싸다라기보다는 더 빠지지 않을까. 혹은 더 싸게 사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뭐 보실 때 간단하죠. 과거를 살펴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과거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GS건설도 2018년에 어느 정도 큰 슈팅이 좀 나오고 사그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올해는 사실 뭐 뜨는 업종이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죠. 장이 워낙 우리나라 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하고. 자, 그런데 이 멈춤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왜 멈췄나? 3만 원, 뭐 3만 원 초반 이런 데서. 자, 이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시면 자, 이 나오죠, 여기. 자, 여기가 받치던 자리예요, 결국엔. 그죠? 3만 원 자리가 뚫었다가 지지했던 자리. 그죠? 뚫렸다가 다시 반등했던 자리. 그죠? 다시 밀고 내려갔다 올라왔던 자리. 크게 하락했다가 1차 반등, 즉 이게 왼쪽 어깨겠죠. 여기서만 보면 왼쪽 어깨 닿았던 자리, 머리 돌파하고 오른쪽 어깨 지지했던 자리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가벼운 박스를 형성을 했네요. 이 자리에서. 그죠? 이 자리에서 가벼운 박스를 칠 때 거의 약간 탑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머리 자리. 그죠? 그리고 여기 4번 왔다 갔다 했을 때 모두 지지 자리.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3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특정 뭐 가격 뭐 이런 데서 지지하거나 저항이 되거나 할까요? 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지지했던 자리, 그 자리는 뭔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지도 됐다가 저항이 됐다가 결국 매물대의 중요한 자리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 자리가 지금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뭐 개인 매매자들은 일로 쫓아갔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죠? 4만 5천 원, 5만 원. 그리고 또 특징들이 있잖아요. 빠지면 반등하고야 꼭 할 거야 하고 꼭 쉽게 이른바 물타기라는 거 한단 말이에요. 이차 매수를 진행했었어도 뭐 잘하셨어도 뭐 4만 원대가 많 걸 가능성이 높죠. 그런 자리. 자, 얘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완성이 되면 다시 반등을 하게 되죠. 왜?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건 무시를 못해요. 자, 정말 잡주들은 뭐 상패당한다 이러면 뭐 계속 빠지겠죠. 근데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반발 매수세가 좀 확실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큰 손들이 만지기 때문이에요. 큰 메이저들이. 그죠? 뭐 작은 뭐 주식들 뭐 개인들이 만져서 올리고 이런 작전주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죠. 좀 다른 뭐 차트 한번 보시면 뭐 대우건설을 한번 보면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자, 어제도 좀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뭐 2% 이상 빠지고 있고. 자, 얘도 보면 바닥 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요 자리, 그죠? 4,600원. 그리고 더 빠질 때 12월에 그러니까 말에 가을에 장 안 좋을 때는 뭐 한 4,000원도 한번 깨졌었고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얘도 약간 좀 길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 얘도 그렇게 지금 깔끔한 차트는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가 강한 지지선인데 5,000원이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 자, 당장도 확대를 해보면 한번 차트를 당장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건 사실이죠. 이런 모양만 볼 때는 사실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요때 또 올라왔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1단계 협상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주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뭐 삼성전자 보면 뭐 한숨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는 뭐 삼성전자 안 사고 대우건설을 몰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겠지만 뭐 얘도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야. 근데 갑작스런 그런 부동산 대책으로 또 하락을 모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얘는 흘러가는 모습들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은행주를 보시면, 제가 은행주는 사실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은행주는 굳이 그렇게 잘 추천을 안 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은행은 조금 빠른 스피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실 맞지는 않아요. 물론 은행도 뭐 낙폭이 크면 튀어오르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신한지주도 사실 뭐 장 올라오면서 사실 그렇게 뭐 많이 올라온 수도 없는 뭐 그런 포지션이었고, 그렇다고 또 얘가 급등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급락하지도 않아요. 뭐 배당을 노려보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4만 원 초반 포지션에서는 결코 나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좀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은 뭐 저는 뭐 매수 들어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뭐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얘도 이제 추세를 보면 계속 꺾여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만 봐도 그죠? 여기서 뚫을까 해도 뭐 닫고 밀려오고 뭔가가 또 나오죠. 추세선에 항상 추세선 상단에선 뭐가 나와요. 이상하게도 이상한 악재가 나오죠. 얘는 잘 갈 거야. 그러면 갑자기 뭐 미국에서 뭐 사건이 터져서 지수가 빠진다든가, 지수는 올라요. 좋아. 근데 그럼 뭐 개별적인 악재가 나온다든가, 꼭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좀 판단이 하실 수 있고요. 뭐 KB금융도 뭐 마찬가지죠. KB금융도 이렇게 보면 와 뭐 좋은데라고 하지만 작년부터 생각하면 사실 좀 암울하죠.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바이오주들은 막 3분의 1 토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따져보면 어때요? 7만 원에서 4만 원이니까 뭐 사실 반토막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물론 빠진 게 즐거운 건 아니지만 뭐 많이 빠진 바이오주들 뭐에 비하면 뭐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거. 자, 그렇다는 건 결국 뭐예요? 올라올 때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탄력이 좀 둔화된다는 거죠. KB금융도 이런 지지 라인은 이제 여기겠죠. 좀 차트가 다르니까 앞선 건설사들은 이런 거였죠. W 바닥 혹은 다중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요런 데 앞라인에 뚫고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요런 데가 될 거라는 얘기죠. 46,000원이. 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지지 라인에서 몰빵하느냐, 절대 그런 매매는 아니죠. 특히 대형주들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요런 자리 47,000원, 뭐 46,000원 요런 자리. 요렇게 하나. 그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43,000원, 42,000원 라인 요런 데잖아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한번 분할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뭐 부동산 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주가 이렇게 폭망할 확률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특히 은행주들의 관심 없었던 외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작은 주들 뭐 피해를 봤다 뭐 이런 뭐 관련주들이 좀 나오는데, 부동산 대책은 사실 이런 거에 엮여서 뭐 이거에 반대 수혜주들 이런 걸 올라탈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로 뭐 반사이익 뭐 이런 걸 찾을 사실 필요는 없고. 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 뭐 현대건설이니, 뭐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런 것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침착하게 손을 댈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기보유자들은 좀 조심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바닥을 거의 잡을 확률이 좀 높다는 거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반대로 KB금융이나 신양지주같이 금융 은행권 주식을 가지신 분들은, 현재 가지신 분들은 뭐 즐거울 순간에 좀 재를 뿌리는 좀 정책이 나온 거고요. 특히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추세에 올라타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나 좀 얘는 은행하고 좀 다르다. 건설사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살아나면서 연말까지는 뭐 시장이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죠. 뭐 건설
은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삼성전자 단가를 말씀을 드려도 자 지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삼성전자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지수를 올릴 때는 바스켓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물 바스켓 시장이다. 선물로 쉽게 얘기해서 때려 올리는 거예요. 선물을 올려서 바스켓 매매를 하는데 지수 올리기 가장 편한 건 뭘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죠. 그죠? 그거 우선으로 가고 결국엔 나중엔 대형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런 것들. 그러나 뭐 지금 이렇게 좀 급하게 좀 빠지는 애들은 좀 조심해서 바닥 라인에서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이 좋은 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관련주들의 어떤 대응책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